감염률이 점차 수그러지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점차 감염 속도를 내고 있어 전 세계인들에게 또 한 번 공포의 세월을 지내게 될지 의료계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미크론이라는 코비드-19 변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현재 BA.2라고 불리는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BA.2가 관심 변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의료계에서는 이 새로운 하위 변수가 코비드-19 전염, 질병 심각도 또는 효능과 마스킹 및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공중보건 노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현재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BA.2 수치는 증가하고 있으며 최소 40개국이 전 세계 변종 추적 데이터베이스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지만 덴마크와 영국에서 이 하위 변수가 빠르게 확산되어 최근 덴마크 사례의 거의 절반이 BA.2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하위 변수인 BA.2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미국의 여러 주에서 발견되었으며 워싱턴주는 월요일 2건의 사례를 확인했으며 캘리포니아 보건국에 따르면 26일 현재 확인된 BA.2 케이스는 11건이며 미국에서는 100여 건에 달한다고 LA타임즈는 26일자 매체에 보도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8,000건 이상의 BA.2 사례가 확인되었지만 BA.2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비록 첫 번째 염기 서열이 필리핀에서 제출되었지만 유럽에서부터 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증가하는 숫자들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건강관리 단체들은 과학자들이 오미크론과 별개로 이 새로운 하위 변수가 다르게 행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찰하고 연구할 것을 각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각국에 경고했습니다. 진화하고 변이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특성이기 때문에 대유행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변종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영국 보건청의 미라 찬드 사건 책임자가 준비된 논평에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A.2가 오미크론 BA.1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데이터는 제한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비드-19 하위 변수의 진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델타 변종에도 여러 개의 하위 변수가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이 모두를 통틀어 델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BA.2는 여러 국가에서 증가하는 숫자와 빠른 속도 때문에 자체적으로 명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록 스텔스 오미크론 변종이라고 불리지만 이 새로운 서브 변수는 신속한 검사든 PCR이든 전통적인 감시 메커니즘을 통해 확실히 탐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버드대학교 보스턴 아동병원의 최고 혁신 책임자인 존 브라운스타인 박사가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의무 접종 실시 유무는 의회 권한이지 정부 권한 아니다라는 판결을 결국은 수용키로 하고 26일인 내일부터 즉각 철회한다고 공표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 등 일부 기업은 이미 철회하고 접종 의무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 중입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직업안전보건청 OSHA은 전날 연방정부 관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연방대법원이 지난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 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쓰도록 한 조치를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무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직업안전보건청 OSHA는 공지문에서 의무화 철회 조치는 26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면서도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검사 조치 철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직업안전보건청 OHSA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위험에 대해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비상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영구적인 조치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면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권한 발동이 정당했으며 코로나19가 직장 내 위험이라는 기존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 대법관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직업안전보건청 OSHA의 코로나19 규제가 과도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는 화물트럭 업체 등 백신 의무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여러 미국 기업들입니다. 대법관들은
코로나19가 직장에서만 존재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OHSA가 의회로부터 직장 내 위험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광범위한 규모의 공중보건 규제를 발동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는 가정, 학교, 스포츠 행사,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확산된다며 코로나19가 많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이기는 하지만 대개는 직업재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별도 심리에서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의료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정당한 권한 사용이라며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상당수 대기업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백신 의무를 철회했습니다. 여러 주 정부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과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과 기업에 이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산하직업안전보건청 OSHA를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OHSA는 근로 현장에 불필요한 혼선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며 공익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은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직업안전보건청은 근로자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 통계 자료로 활용하는 존스 호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약 1% 정도입니다. 이상 박찬 기자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인 연방정부 직원에 대한 강제 조항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텍사스 남부지방연방법원은 지난 21일 연방정부 직원 단체와 노조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을 맡은 제프리 브라운 판사는 대통령이 연방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판사는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라며 법원은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정부 직원 수백만 명에게 고용 조건으로 의학적 행위를 요구해도 되느냐는 것이 쟁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움 뉴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 우리가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도발을 지시한 지휘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능력과 의지를 천명하는 게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매우 중요한 애티튜드, 즉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묵직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책토론회에서 선제 타격을 바로 한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침략적 도발이 확실시될 때라면서 선제 타격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윤 후보는 연일 선제 타격론을 외치면서 기존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듯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지만 이를 저해하는 전체주의적인 세력도 있긴 하다고 말해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강경 모드에 대한 외교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프로필 사진 촬영 당시 입었던 옷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할 때 베이지색 재킷을 입었는데 수년 전 언론 인터뷰 때도 이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적이 있어서입니다. 25일 김 씨 팬클럽 건희 사랑 희사모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보면 김 씨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김 씨는 단발머리에 흰색 셔츠, 베이지색 재킷 차림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옷은 수년 전 사진 속 김 씨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수년 전 김 씨는 최근 사진 속 모습과 마찬가지로 베이지색 재킷과 흰색 셔츠,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헤어스타일 뿐입니다. 김 씨의 같은 옷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신의 학력 관련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때 검은색 재킷에 흰색 셔츠, 검은색 스카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코디도 수년 전 언론에 포착됐을 때 보여준 적 있는 스타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도 헤어스타일만 다를 뿐 옷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김 씨의 이 같은 코디를 놓고 검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